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국어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경화여고 학생들, 이제 1학년 학생들이죠. 이제 갓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요번에 이제 문학시험 많이 좀 문법도 함께 보긴 하지만 많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시가 범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되도록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품 정리할 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삶과 좀 직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힘내서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김남조 씨의 정념의 기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정념의 기라는 작품, 우리 정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여러분 뜻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정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감정에 따라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 그게 정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념이라는 게 뭔가 억누르기 쉽지 않다. 억누르기 쉽지 않다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내 의지랑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억지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념이다. 그럼 정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생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좀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추상적인 것들이 정념의 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깃발은 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뭐 좀 그렇게 설명한 것들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선생님이 현대시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거 있죠?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쓰시고 요거에 맞춰서 시를 좀 분석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화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시를 좀 읽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좀 짧은 시니까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아주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론 울고 때론 기도드린다. 네, 이런 시입니다. 딱 보면 여러분 알겠죠? 일단 먼저 나라는, 그죠? 화자가 등장을 하죠. 나.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 첫 번째 볼까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라고 써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 알죠? 김동명의 내 마음이라는 시인데, 내 마음은 이라는 시인데, 거기 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여러분 은유법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오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을 한 폭의 깃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추상적인 개념을 한 폭의 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구체화시켜 놓았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다라고 설명을 하죠. 또는 추상적 개념을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해 놓았다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에서는 우리가 또 정념의 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내 마음을 깃발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은유라는 얘기를 쓸 수 있겠고,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추상적인 내 마음이라는 개념을 깃발이라는 걸로 이제 상징해 놓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라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면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마음을 표현해 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정념의 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내 마음은 이러한 정념의 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깃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면 펄럭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깃발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런 깃발이 있는데 이게 보는 이가 없대요. 사실 깃발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기 위한 건데 이걸 보는 이가 없다라는 건 사실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고독이라는 것들을 또 찝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서에다가 고독감, 그렇죠? 외로움 이런 단어들 좀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깃발인데 이 존재하는 길을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다니. 그럼 거기서 느끼는 이 어떤 소외감, 고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1년의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1년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어떤 고독 그리고 번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한 폭의 기로 표현했는데 이 깃발을 보는 이가 아무도 없고 마치 아무도 이것이 이 깃발의 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모양 생각한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충격이나 어떤 그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들은 되게 심할 수밖에 없죠. 자, 이어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재밌는 표현인데 재밌다기보다는 조금 심오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 시를 지은 김남조 시인은요. 사실은 김남조 시인은 기독교 시인, 종교 시인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를 지을 때 약간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좀 많이 묻어나거든요. 뒤쪽에 특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정돈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스로의 어떤 혼란과 열기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수만 가지 생각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생각들을 좀 찝어보자면 예를 들면 어떤 욕망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욕망, 고뇌,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욕망, 고뇌, 갈등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런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혼란스러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고뇌를 가져오게 되고, 어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열기 같은 것들을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는 정돈된 평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는 평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평안하지 않은 거니까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내심 마음속으로 어떤 고독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어디로 가냐면 눈 오는 내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눈 오는 내거리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런 것들을 시키기 위해 가는 거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느꼈던 마음속의 혼란을 시키기 위한 장소가 바로 저기 있는 눈 오는 내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나서면 거기 갔더니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실제로 편안한 그늘이 되었다는 얘기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편안한 그늘이라는 거는 일종의 좀 차분해졌다. 나름대로의 평화, 내면의 평화를 좀 찾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그랬냐면 눈 오는 내거리, 눈길을 봤겠죠. 그러니까 눈이 쫙 쌓여있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아까 이거 혼란한 마음들이 조금은 정돈된 모습이 된 것 같고요. 다음 마음의 기. 결국 마음의 기는 내 마음 상태, 내면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던가. 그럼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물론 신나는 댄스 음악 같은 것도 있겠죠. 트로트 들으면 예!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눈의 음악이라는 건 위의 것과 연결한다면 뭔가 좀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눈의 음악이 의미하는 건 일종의 마음의 평안? 요것들을 상징하는 말이 아닐까. 그리고 이 눈의 음악이라는 것들은 평안과 위로를 주는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나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너무나도 막 머릿속에 복잡했었는데 그런 열기를 식히기 위해, 혼란을 식히기 위해 눈오는 내거리에 나섰고, 그곳에서 나는 지금 보니까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눈길 위에 나섰고, 그곳에 가서 혹은 눈오는 내거리에 가서 이렇게 편안한 그늘을 보게 되었고, 눈의 음악을 들으며 평안과 위로를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뭔가 좀 혼란스러운 것들을 평안함을 찾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됐나요? 사실 여러분 그 올림포스 교재에 있는 요 정념의 길이라는 작품이 올림포스 국어에도 있는데요. EBS 교재. 올해 2022 수능 특강 3학년 언니들을 위한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능 특강에도 현대시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수능 특강과 올림포스에 같이 실려 있는데 이 올림포스에서는 여기를 2년과 여기를 3년으로 잡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에서는 이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2년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서 첫 번째 여기 부제는 뭔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는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라고 표현했고, 그러한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내가 이기지 못해서 이걸 시켜보고자 여기 나섰는데, 여기 나서는 순간 이렇게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눈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점차 평안함을 찾고 있는 순간이라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고독과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 마음에 뭔가 평안, 뭔가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눈길, 다른 말로 눈 오는 내거리,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라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넘어가 보죠. 나에게 원이 있다면, 원이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앞에 소자를 붙인 거겠죠? 소원이 있다면 이란 뜻일 거예요. 자, 이 사람한테 소원이 있나 봐요. 자, 무슨 소원이 있나?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바로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여러분 보세요. 뉘우침 없는 일몰인데요. 일몰이라고 하는 건 하루가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보통 시를 볼 때 하루가 끝나가는 석양 무렵은 인생으로 따지면 황혼기 내지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자, 소원이 있는 걸 얘기하겠죠. 내 소원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두 연을 나눴으니까 두 개의 소원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고요하다라는 여기가 포인트. 별표 하나. 또 하나는 하얀 모래밭이라는 거. 우리가 하얀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순수, SS한 거, 순수한 거. 여기는 이제 순수함을 상징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내 마음의 어떤 고요함을 찾는 것, 그 내 마음의 순수함을 찾는 것,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시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일종의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데 후회 없는 삶의 마무리를 하겠다, 이러한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잘 살았어, 뉘우칠 게 없어, 후회 없이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럼 후회 없이 살았다면 당연히 어떠한 마음이 될 수 있냐면 고요한 마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고요함이 쌓인 거니까 이 부분은 뭔가 차분하고 교요한 게 아니고요. 차분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양이란 글자가 있죠, 여러분. EBS 수능 특강에서 이 얘기 많이 하던데 앞에 쪽에 보니까 여기서 연기처럼 덮여온다든가 아니면 꽃잎인 양 쌓여간다든가, 이게 전부 다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기처럼 덮여오는 내 마음의 편안함, 그다음 꽃잎인 양 쌓여가는 내 마음의 고요한 상태. 여기 또 똑같아요.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그럼 여기는 직유법이니까 다 직유법이죠. 양, 같은 다 직유법인데 황제의 항서가 곧 무거운 비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누군가한테 항복을 하는 문서를 보낸다라는 건 뭐 되게 가볍게 볼 만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황제라는 건 어마어마한 위치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항복을 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슬픔을 지을 수밖에 없는 대단한 슬픔, 어떤 슬픔의 무게를 표현한 말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가라앉은 게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비애감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좋은 모습은 아닌 거니까. 자, 이거를 내가 벗어나고 싶은 곳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황제 항서가 가라앉아야 내가 좋은 상태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그럼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는 뭐예요? 이것이 가라앉고 나면 이러한 마음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무거운 비애감이 씻기고 나면 순수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 맑게 가라앉았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슬픈 비애감이 깨끗하게 정화되었다. 여기 맑게란 말이 바로 그런 정화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여기는 황제의 항서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벗어나고 싶은 것, 벗어나고 싶은 대상,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벗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몇 년이죠, 여러분? 그래서 1, 2, 3, 4. 이게 3년과 4년이잖아요. 이 3년, 아니죠. 1, 2, 3, 4년과 5년이죠. 그죠? 4년과 5년 같은 경우에 주제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내면의 고요와 순수한 마음. 다시 얘기해요. 여기에 포인트 단어. 여기는 내면의 이런 고요함, 이 고요와 여기는 내면의 순수함.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요. 자, 내 마음은, 그럼 여기서 일단은 뭐 소망도 있겠네요. 내가 소원이 있다면 얘기했으니까. 자,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앞쪽에서 여러분 봤던 기억 나죠?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다라고 설명한 거 보니까 앞쪽에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이 머리 숫자와 꼬리 밑자가 갑자기 머릿속에 확 떠오르기 시작을 하죠. 그죠? 이거 혹시 우리가 아는 그 수미상관구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는데요. 자, 내 마음은 한 포기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이거 아까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앞으로 돌아볼까요? 내 마음은 한 포기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 그죠? 틀린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다른 건 요거 하나만 다르네요. 앞에 쪽에서 뭐가 있었냐면, 없는 것 모양 걸려왔어. 아까는 없는 것 모양 걸려있을 때는 되게 고독감과 번뇌와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한 시공에서 똑같이 번뇌와 이런 걸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도드린다. 왜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기원하는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떤 간절한 염원? 염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김남조 씨는 약간 좀 기독교적 시인, 종교시인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런 종교적 색채를 많이 좀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염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뭐에 대한 염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화자의 심정은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열기로 가득 차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화자가 뭔가 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원하고 그다음 고요함을 찾기 원하고 순수한 마음을 찾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간절한 염원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마음의 평안이죠. 마음의 평안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았죠? 자, 하나 잠깐 체크할 게 있다면 이 앞쪽에서 하얀 모래벌 같은 거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는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시각적 혹은 색채 이미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시각적이다, 색채 이미지, 하얀색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함이란 것들을 의미만 설명했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내가 갖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내가 동경하는 대상인 거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기 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정리 다 했고요. 간단하게 오늘 정리했는데 이 시를 선생님이 항상 시하고 나서 뭐 하냐면 핵심 정리하기 전에 한번 도식화해드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한번 도식화를 통해서 이 시를 머릿속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자, 정년을 기리하는 것들을 도식화해봤어요. 여러분, 그 올림포스 교재 아마 29페이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3번 문제에 보기가 있어요. 거기에 1년과 2, 3년, 1년과 2, 3년과 4, 5년과 6, 7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주제를 갖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내 마음에 고독과 번뇌가 생겼던 거죠.
그러한 내 마음의 고독과 번뇌로 인해서 막 어떤 혼란, 열기,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전부 다 늘 평안한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고 열기 가득한, 그리고 되게 많은 고뇌를 안고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평안한 마음 상태를, 누가 불안하고 싶겠어요. 늘 평안하고 싶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지. 그래서 눈길을 보며 혼란한 마음, 혹은 혼란하고 좀 고뇌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조금 차분해지는, 그래서 평온한 느낌을 보는 것들, 아까 그 눈길, 눈 오는 내거리인가요? 거기 가서 느꼈던 마음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소원을 빌죠. 내 소원이 있다면 내면의 고요함과 순수한 마음 같은 것들 내가 가지기를 소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있던 이 내 마음의 고독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갈구하고 염원을 드러내는 시,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꼭꼭꼭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는요,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동경과 기원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 있죠. 순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그 다음에 평온하다라는 거, 여기가 포인트겠죠.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동경, 그리고 기원. 자, 동경한다라는 건 지금 우리한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안해지길,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줄에 있던 그 정념의 길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마음을 상징적 소재인 정념의 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되게 많은 직유법이 등장하죠. 뭐뭐 같이, 뭐뭐인 양. 그럼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뭘 드러내는 거냐면 결국은 내면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상징적 소재나 직유법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전반적으로 조금 경건한 어조를 갖고 있죠. 기도하는 모습도 나와 있고 뭔가 좀 신에 대해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되게 그 불안하고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막 표출하고 있지 않아요. 우와 힘들어 미치겠어 우와 막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약간 담담한 어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섬세한 어조를 가지고서 시를 쓰고 있다. 뭐 사실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김남조 시인은 여성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남성들에 비해서 좀 더 섬세한 그런 것도 좀 잘 다루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요. 다음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화라는 것들 아까 설명드렸죠. 내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도록 펄럭이는 깃발에 형상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시각적 형상화 이런 말들을 써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 아까 처음과 끝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들.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의 수업은 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생하셨네요. 자, 오늘 우리가 본 시 이제 김남주의 정념의 길하는 이 시인데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좀 약간 어렵게 느껴져요.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 이런 사람이 편안함을 찾고 싶다. 이런 시예요. 그래서 내면의 평화와 어떤 고요함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시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은 시니까요.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쉬운 범위 내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문법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